방송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스포츠 서울 단독, 홍서범 조갑경 아들 이혼 논란의 첫 공식 입장,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진흙탕 공방 속 홍서범 조갑경 부부, 깊이 반성, 아들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 자, 전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그놈의 항소심. 본인의 불륜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오히려 피해자분이 위자료 액수랑 양육비 액수 올려달라고 그래서 항소심인 거예요. 자꾸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자, 그럼 마저 읽겠습니다.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서울이 기사가 난 다음에 조선일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 공식 사과, 자식 허물 못 살펴 깊이 사죄를 드린다 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뭐 이런 내용, 아까 그 스포츠 서울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스포츠 서울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글이 오릅니다. 제가 이따가 피해자분과 직접 통화한 녹취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 피해자분께서 쓰신 글이랍니다. 대중이 아닌 본인과 아이, 제 가족들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아니요. 모든 게 진실이니 제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근데 본인 아들의 잘못인 거고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예? 그랬더니 알고 보니 스포츠 서울과 조선일보랑 다른 입장문이 다른 언론사에서 쫙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포츠 서울이랑 조선일보는 누구한테 받은 입장문이냐?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자, 이게 매경 언론사인 것 같아요. MK 스포츠. MK 스포츠가 더 먼저 썼습니다. 기사를. 네. 어제 저녁 6시에 쓴 기사예요. 스포츠 서울은 어제 저녁 6시 43분에 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서울이 MK 스포츠가 쓴 기사를 가공을 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입장문을 보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 불륜 양육비 미지급 사과. 자, 이거 보세요.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1심 의무 이행 지도할 것.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대요. 아니 그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자, 볼까요? 자, 입장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습니다. 자, 이게 매경 스포츠, MK 스포츠의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내용이 다르죠?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로 입장문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매일경제에 보낸 입장문, 조선일보에 보낸 입장문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그러니까 사과는 하는데 좀 사실은 좀 잘못된 게 좀 있어. 응? 그러고 사과는 하는데 그 며느리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부분도 많아. 아니,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과입니까? 예? 이래서 바로 피해자분께서 분노의 글을 쓰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물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많지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 연락하기 전에 이런 글을 쓰셨길래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홍서범 씨, 조갑경 씨한테 카톡이랑 문자 모두 다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입니다. 어제 저녁 각 언론사에 배포하신 입장문 전문을 보니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불륜 사건에 대해 반박하신다는 의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신다는 뜻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이거 혹시 못 받았다 라는 소리 할까봐 홍서범 씨 카톡, 홍서범 씨 문자, 조갑경 씨 카톡, 조갑경 씨 문자 모두 다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홍서범 조갑경 씨의 이 진정성 없는, 싸가지 없는 이 사과문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피해자, 불륜 피해자 며느리분과 오늘 인터뷰한 내용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유, 정말 저도 어제 저녁 늦게 네,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길래 저도 저녁 늦게 방송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 기사를 봤어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 나온 그 본문과 제가 오늘 또 중앙일보나 다른 언론사 그 전문을 보니까 네. 조선일보의 전문과 다른 언론사 전문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아마 조선일보가 좀 전문을 잘못 복사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네네. 대다수 언론사들이 쓴 그 전문을 보니까 네,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이라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 전문에. 홍서범 씨랑 조갑경 씨가 낸 입장문에. 네네.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이라는데, 상대방이라는 게 바로 우리 피해자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지금 법원으로부터 불륜 확정 판결을 받은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아들 홍석준 씨의 범죄에 대해서 또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네. 처음에는 그래도 사과는 했네? 라고 봤었고, 근데 이제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 물론 대중분들한테도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겠지만, 근데 그게 그 대중들한테만 이제 사과를 드렸고, 저나 저희 가족, 아이에게는 사과하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자세히 계속 보니까, 어쨌든 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글들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그쵸. 지금 제가 그 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럼 먼저 그 질문을 지금 바로 그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지금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느낌이에요. 홍서범 씨랑 네, 조각경 씨가. 등 떠밀려서 네.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사과하는데, 그냥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과로 들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솔직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는 일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며느리이신 우리 피해자, 불륜 피해자분과, 그리고 네, 지금 친손녀를 지금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친손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서범 씨가 그 우리 피해자분의 어머니와 통화한 녹취도 저희가 다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피해자분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피해자분의 가족들한테 사과가 당연히 그게 먼저 사과가 돼야 될 일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과는 없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뭐 대통령이에요? 뭐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저희한테 어쨌든 뭐, 그런 사과문 올리고 나서 저한테 또 연락 온 건 어차피 여전히 없고요. 네. 대중분들이 음. 왜 자꾸 그들을 끌어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떤 일을 당했고 이런 걸 모르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답답하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분들한테 뭐 해명을 하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 음. 홍서범 조갑경 씨가 인정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는. JTBC 뭐 네, 사건 반장에서도 뭐 실토를 하더라고요. 1년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확인 뭐 판결부터 해서 좀 확인이 돼서 이제 방송을 한다. 네, 그러면서 이건 뭐 법원 판결로 불륜이 확정 났다. 맞아요. 예, 뭐 그러고 뭐 MBN 뭐 TV조선 뭐 채널A 다 이제 방송을 다 했습니다. 네. 네네, 불륜은 이제 확정이에요. 불륜은 확정. 네. 네. 불륜은 확정인데 뭐가 지금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아무튼 뭐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밖에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 네. 그리고 나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상대방과 주장이 뭐가 다르다라고 지금 하는 건지, 예? 지금 이미 JTBC나 뭐 수많은,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만, 네. 그, 그 해당 그 대전 소재, 네. 그 고등학교의 제자분들까지도 우리 피해자분한테 연락하셔서, 네, 맞아요. 예? 그 둘이, 그 교사 둘이 불륜하는 걸로 보인다. 참, 뭐, 아내분한테 뭐, 이런 연락해서 죄송하다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제대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음, 어쨌든 간 홍석준 씨가 연예인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다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뭐 성적 같은 거, 내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내신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쵸, 혹시라도 본인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네,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계셨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제가 그냥 홍석준 씨랑 그 상간녀는 학교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음, 제가 의심만 하고 살고 한 음. 미친년이라고 소문을 냈다는 걸 제가 또 그것도 듣곤 했었어요. 네, 근데 아니, 근데 모든 걸, 네, 이미 종편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피해자분께서 네, 홍서범 씨 측에 그 뭐 손녀 사진 다 카톡 보냈고 네, 홍서범 씨가 답장도 한번 보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지금 해외에 네, 있다라는 답장도 보냈고 그런데 뭐가 지금 우리 피해자분의 주장과 사실 다르다. 오히려 홍서범 씨가 저와의 통화에서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거죠. 예? 그쵸, 그쵸. 뭐 문자 온 적도 없고 카톡 온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뭐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홍서범 씨의 말이.
맞아요. 네? 네, 자꾸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인정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글밖에 안 보여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또 화가 나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 다 큰 성인의 문제인데 왜 홍서범 씨, 조각경 씨 얘기하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거짓말을 한 게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한 게. 맞아요. 그거는 홍서범 씨, 조각경 씨 측에 네, 그 뭐 아들 문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게 문제고 나 몰라라 한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도와달라고 제가 음, 분명히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을 때, 네. 그럼 한 번이라도 답장을 제대로 해주셨던가, 한 음, 번이라도 만나 주셨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음, 계속해서 아니었다, 연락 온 적 없다. 음, 근데 지금 사과문에도 입장과 다르지만, 음, 뭐 대중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이는 뭐 그쪽에서 저희 쪽에서 양육하는 거를 존중한다. 아니, 결론은 왜냐면 본인들은 키울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좀 도의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본인이 이미 방송에서 홍서범 본인이 네, 한 달에 모임비로만 생활비 말고 네, 모임에서 쓰는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쓴다. 네, 라고 연예 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 기사도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러고 본인이 뭐 2천만 원을 뭐 내라고 했다. 근데 그게 결국 상간녀의 위자료를 대납한 셈이 된 거예요. 상간녀의 위자료를. 네네네. 상간녀의 위자료, 불륜녀의 위자료를 대납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친손녀 양육비 지금 그거를 지금 외면한다? 그러고 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MBN 프로그램 보면 90평형 펜트하우스에 네. 딸들이 뭐 거기도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딸들이 뭐 일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용돈 받고 살아요. 음, 라고 그렇게 기사까지 나오는데 네. 아니 본인들이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라는 방송을 자기네들이 가족팔이 예능까지 하면서 음. 다 큰 성인의 문제다?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 그 공식 입장문 자체가 그냥 정말 등 떠밀려 사과한 내용. 네, 왜냐면 하도 이제 이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니. 근데 분명히 아마 일이 이렇게 안 밝혀졌으면 네, 끝까지 저한테 연락 단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없지만 네, 절대 안 할 부모님들이고 절대 음, 안 할 그 남자예요. 네. 무조건. 아니, 이게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셔야 될 게 이게 처음에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가 단독을 썼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썼고 또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가 확정 판결, 불륜 부분은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으니까 결국 이참에 홍서범 조각경이 등 떠밀려서 사과를 한 겁니다. 예? 이런 보도 안 나왔으면 이게 벌써 그냥 다들 외면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제가 진짜 햇수로 3년 걸렸거든요. 이걸 네, 알리는데 세상에. 네네, 근데 그 누가 한 번이라도 도중에 연락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것도 없고 네, 애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계속 그 일이 있는 와중에도 방송에 나왔고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걸 더 알려야지 어떻게 참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악행을. 네. 저는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 언론사가 또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또 한 번 느낀 게 조선일보의 김명일 기자가 쓴 기사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이게 또 전문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쭉 훑어보니까 스포츠 조선 기사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왔던 뭐 MK 스포츠나 뭐 중앙일보나 거기에는 상대방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이게 또 전문에는 있어요. 이걸 네. 보면 뭐 제가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참
팩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뭐가 전문인지도 모르게 지금 기사 쓰는 대한민국 기자들 수준도 정말 좀 개탄스럽다. 라는 것까지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네요. 이거 사실 피해자분께서 네. 얼마나 많은 언론사, 뭐 디스패치를 포함해서 얼마나 네. 많은 언론사들한테 결국 디스패치는 그 이후에 연락 왔습니까? 그래도 JTBC는 양심이 있어서 그 이후에 연락이 오고 사건 반장에서 방송했잖아요. 네네네. 디스패치는 그 이후에 연락 안 합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기가 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고 했었을 때 아무도 연락도 안 되고 못 낸다고 했었는데 이게 겨우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가 네. 거의 이제 5일차쯤 돼서 이제 그거를 올렸는데 이게 과연 진심 어린 사과를 저희에게 하는 걸까요? 그냥 대중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빌어서 홍서범 씨한테도 제가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조갑경 씨한테도 문자 보내고 카톡 보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반론 청구를 했어요. 입장 다 들으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홍서범 씨가 그때 저한테도 인터뷰 이랬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고 제작하면 기본이 막 며칠이 걸리는데 왜 선수들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네. 저한테 약간 눈치듯이 말했잖아요. 네. 오늘 인터뷰한 거 그리고 홍서범 씨 그날 인터뷰한 거 그날 방송 나갔어요. 네. 자, 오늘 인터뷰한 것도 오늘 방송 나갑니다. 홍서범 씨. 예. 자, 그거 아무튼 이거 방송 보시면 홍서범 씨가 또 입장을 전할지 안 할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마치 방송계를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벌써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예? 본인이 언론계, 방송계를 잘 알고 있다. 이런 거 인터뷰하면 제작하는데 2, 3일 걸린다. 그 태도부터가 본인이 방송계를 꽉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런 기사가 절대 한 번도 안 났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저도 MBC 15년 다녔습니다. MBC 기자 15년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 2, 3일 제작 걸리지 않아요. 어디서 무슨 무한도전 무슨 제작하는 걸로 착각하시나 본데. 네. 아무튼 저희가 제대로 진실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용기 잃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주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7,400명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신데 정말 이 방송이 주변에 많이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는 지금 2,400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어느 언론사도 기사를 쓰지 않고 어느 방송사도 방송을 내보내지 않던 것을 저희 가세연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물꼬를 뉴데일리 정말 우파 언론 뉴데일리가 처음으로 기사를 쓰니까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요. 1차적으로 홍서범 씨가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이다. 그 며느리는 불륜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가 무슨 소리냐? 홍서범의 아들 쪽에서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서범 아들 홍석준의 상간녀 그 소송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 라고 보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용감한 훌륭한 진실의 편에서 써주시는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데일리 조광영, 스포츠 경향 이선명, 문화일보 안진용 이런 기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진실이 약자의 편에서 진실이 퍼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홍서범 조각경이 등 떠밀려서 사과했다. 라는 점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무리 이런 방송을 한들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뉴데일리, 스포츠 경향, 문화일보에 훌륭한 기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보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라는 걸 잘 아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도 좀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홍서범 조각경의 이 사과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헛소리까지 했다. 정말 개뻔뻔한 등 떠밀린 사과문이었다. 라고 바로 불륜 피해자인 며느리 분께서 분개하셨다. 격정 토로를 하셨다라는 것도 꼭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세연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기업은행 655-026629 0101사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 자매분들, 가족분들이 보내셨네. 잠깐만요. 좀 그 전에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겠다. 네. 네, 정민수님, 10,000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또 가족분들이신데, 엄마가 오직 가세연분, 네, 50,000원 감사드리고, 첫째 딸, 네, 오직 가세연분, 둘째 딸, 오직 가세연분, 셋째 딸, 오직 가세연분, 막내 딸, 오직 가세연분, 이렇게 모두 다, 엄마는 50,000원 보내시고, 딸들은 다 10,000원씩 보내서 모두 100,000원을 보내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참 다음 뉴스가 참 안타까운데 제가 어젯밤에 권영찬 교수님이랑 경기도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 너무나 안타깝게 이상보 배우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 발인이 있었습니다. 장지는 천안추모공원. 네. 그리고 평택 시립추모관. 양쪽에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1981년생입니다. 1981년생. 저희가 너무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방송 끝나고 가서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좀 그 유가족분들이 계실까 걱정했는데 유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 유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가장 괘씸한 언론사 바로 디스패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단독 배우 L씨 긴급 체포 이후 석방, 마약 투약 인정, 병원 이송 치료, 명백한 허위 사실. 이거는 아직 허위 사실은 7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공소시효가 7년. 아직 허위 사실 고소 가능한 시기입니다. 네. 디스패치가 단독이라고 썼던 2022년 9월 11일 오후 3시 55분에 썼던 기사입니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네.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7년. 마약 투약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디스패치 구민지 기자. 배우 L씨 42살. 이게 4년 전 기사니까 누구를 특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24시간 만에 풀려났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9월 10날 오후 2시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서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L씨의 자택에서도 마약류로 보이는 알약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거는 저희가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누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강남경찰서 경찰관도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배우는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경찰은
L씨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L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마약 입수 경로로 마약 입수 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예? 유가족 분들도 텐아시아 뉴스원 그것보다 디스패치가 제일 악질이었다. 디스패치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유가족 분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배우 L씨는 완전히 사실상 누구라고 지목한 거죠. 1981년생으로 지난 2006년 드라마로 데뷔했다. 지금까지 10여 편의 드라마에 단역 및 조연으로 출연했다. 지난 2021년 공중파 1일극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 올해는 소속사와 헤어진 이후 작품 활동을 멈춘 상태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기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편 박혜진과 이무생 등이 미확인 보도에 희생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매체는 2006년 데뷔한 40대 배우의 근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낚시성 기사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박혜진은 희생된 사람이다. 박혜진 아니다. 라고 하려고 이상보 배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출을 했는데 문제는 노출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이상보 배우는 마약 투약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박혜진의 실체입니다. 박혜진도 이 사진, 합성된 사진 아니다. 본인이 인정했죠. 참고로 제일 왼쪽에 있는 하얀 옷 입은 남자, 네, 바로 고영태 맞습니다. 고영태랑 어느 방에서, 네, 방을 영어로 하면 룸이죠. 어느 룸에서, ROOM, 어느 방에서, 룸에서 남자 4명이서 동일한 구찌 벨트를 자랑하는지. 이거 합성 사진 아니고 박혜진 본인 맞습니다. 본인이 인정했어요. 이런 작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드라마 주연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예? 이거 김용호가 스포츠월드 출신이잖아요. 김용호가. 스포츠월드가 쓴 기사예요. 차이나머니 연예 관계자가 말한다. WM 컴퍼니 황지선 대표. 예?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 참고로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는 SBS 강경윤 기자와 절친입니다. SBS 강경윤 기자와 절친.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차이나머니 연예 관계자가 말한다. WM 컴퍼니 황지선 대표. 그런데 공교롭게 그 황지선 대표가 제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배우 바로 박혜진입니다. 차이나머니. 자, 한번 볼까요? 중국 시장에 대한 WM 컴퍼니의 플랜은 중국의 제작사와 매니지먼트를 현지 법인들과 차렸다. WM은 MM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 한국과 중국을 정확히 나누었다. 자금이 섞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MM 엔터테인먼트는 지금처럼 순수하게 한국 배우들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제작사는 한국의 제작사들과 공동의 컨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이미 300억 원대 자금이 한국 컨텐츠를 만들 때 쓰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10년 전 기사입니다. 10년 전 기사. 10년 전에 차이나머니 300억을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차이나머니 300억. 네.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기사 또 볼까요? 자, 또 스포츠월드가
6년 뒤에 또 기사를 씁니다. 스포츠월드, 한한령 해제, 기대감. 풀려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다시 황지선 대표 얼굴이 또 나옵니다. 네? 박혜진의 당시 소속사인. 그런데 이제 그 6년 전에는 WM 컴퍼니였고 지금은 마운틴 무브먼트 스토리. 회사 이름을 좀 바꿨네요. 네?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에 차이나 머니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